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돋보기의 임평수입니다. 어느덧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가을하면 딱 어울리는 게 있죠. 바로 독서. 그래서 오늘 특별히 북카페에 나와봤습니다. 책이 많은데요. 이럴 때 저절로 힐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힐링하실 분, 좋은 분 두 분 모셨는데요. 경기도 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희 의원 그리고 교육위원회 문경희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치고. 우리 경기도와 남양주를 대표하는 두 분의 여성 의원 정말 모시기 힘드셨습니다. 얼마나 바쁘신지요. 두 분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정말 그 긴 가뭄하고 또 특히 그 전국적으로 그 메르스 때문에 온 국민이 많은 마음고생도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잘 극복해 나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문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1270만 경기도민 여러분. 남양주시 출신 교육위원회 소속 문경희 도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역에 우리 정말 정치 선배님이신 이정혜 의원님과 함께 이런 티브로드 방송을 통해서 도민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참 좋고요. 요즘 환절기라서 건강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시고 또 저희가 의정 활동 통해서 도민들께 잘 인사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이 평상시에 정말 언니, 동생 제가 좀 웃겼나요? 언니, 동생 하시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신다고. 네. 그렇죠? 예. 맞습니까? 이정혜 의원님은 예. 사실 저희 남편하고 더 친하죠. 네. 남편이 누님이라고 부르고 전 또 언니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역의 또 정치 선배님이기도 하고 예. 또 정말 친언니처럼 잘 이끌어 주시고 계시죠. 제가 늘 의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언니는 아니세요? 그럼요. 어느 점이 제일 좋으세요? 우리 언니 의원님. 일단은 이정혜 의원님은 네네. 시의회 의장님 출신이시죠. 우리 남양주시의회 의장님 출신으로서 네네. 남양주시 전반에 대해서 또 현안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그런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더 잘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언니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동생 의원님, 네, 문 의원님 어떤 분이십니까? 칭찬 좀 해주십시오. 네, 칭찬할 게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네. 그 여성 정치인이 많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보면은 능력 있고 또 실력도 있고 또 일 잘하는 의원, 열심히 잘한다는 게 제 눈에 너무 보여서 같은 여성으로서 굉장히 제가 든든하고 후배지만 또 뭐랄까 그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정치 상황을 많이 또 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좀 제가 든든합니다 사실. 고맙습니다. 나이는 제가 많지만 문경희 의원 볼 때마다 예. 역동적이고 진취적이고 또 창의적이고 이런 모습이 여성에 대한 희망이자 또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아우, 이렇게 두 분이 칭찬하시니까 좀 간지럽지 않아요? 너무 칭찬을. 원래 오글거리지 사실대로 않으세요? 말한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여성 의원이어서 어릴 적부터 좀 감성이 남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보십시오. 이 카페가 북카페예요. 북카페를 보니까 생각나는 게 책 어릴 때 많이 읽으셨잖아요. 내 인생을 좀 뭔가 바꾼 책 그런 책들이 하나 있을까요? 가을이니까 어떻게 시청자분들께 책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 의원님. 제가 중학교 때 네. 그 지성과 사랑이 된 골드문트 헤르만 헤스가 쓴 그 주인공이 골드문트라는 그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그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 감성,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감성에 대한 그 철학이랄까 그런 걸 통해서 많이 그 내면에 감성적으로 많이 영향을 준 거가 있습니다. 철학의 밑바탕에 대한 정치가 이루어지죠. 감사합니다. 헤르만 헤스. 예쁘게. 의원님하고 저가 좀 통하신 게 아 그래요? 제가 요즘 헤르만 헤스 책을 읽고 있습니다. 네. 예, 책 이야기 있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문 의원님은 내 인생을 좀 바꿔본 책이 있다면? 뭐 어렸을 적은 아니고 최근에 리더십 관련해서 강의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예. 그 중에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를 생각하면서 노무현 관련 이제 책을 한 몇 권 읽어봤습니다. 네. 살아있는 권력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서민들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는 정치인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 노무현의 정신 한번 새기면서 저도
좀 멋있는 정치인이 되어야겠다. 또 의식이 필요할 때는 의식 있는 정치인으로서 거듭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경희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면 강의 듣는 것 같아요. 조목조목, 그죠? 논리 정연합니다. 예.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두 분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돋보기 토크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정희 의원님, 남양주시 의원으로 정치에 처음 입문을 하셨습니다. 처음 나 한번 정치를 한번 해봐야겠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요. 어쨌든 그 정치 쪽에 계시는 분들 옆에서 보자 하는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계기가 왔죠. 해서 비례로 들어와서 또 의정 활동을 하다 보니까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네. 또 나름대로 또 여성으로서 잘했다. 또 여성이 또 남성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그 섬세함, 또 정확함, 세심함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뤄서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그 바른 생활 정치 이런 거를 잘 접목시켜서 하니까 또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제6대 남양주시 의회 의장까지 역임을 하셨어요. 네. 큰 역할을 하셨는데 또 시의원으로 활동할 때와 지금 또 도의원으로 활동할 때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또 의정 활동하는 건 똑같은 건데도 예. 도의원과 시의원의 어떤 거리상도 있고 또 도의 행정과 시의 행정은 또 나눠지니까 그런 문제도 경험을 잘 살려서 도의원으로서 어떤 할 그 방향 같은 게 저한테는 많이 도움을 준 거죠. 그러니까요. 네.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까지 이렇게 네, 두루두루 네, 하시니까. 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경험하면은 뭐 역시 이정희.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문경희 의원님은요, 와, 대단하십니다. 국회의원 정책특보, 민주당 부대변인 등 정치 인문의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이렇게 도의회까지 이렇게 입성을 하셨습니다. 정치를 처음 시작해야 되겠다. 어떻게 시작을 하셨습니까? 정치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정치를 시작하진 않았어요. 네. 좀 우연히 좀 주변 분들의 권유가 좀 있었고 처음엔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자신감도 없었고 고민 많이 하다가 그래도 용기 한번 내보자 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였고요. 네.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제 모습이고요. 네. 아직도 노력하는 모습 그렇게 보여드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문경희 의원님의 또 특별한 추억도 있습니다. 바로 육군 장교 출신이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좀 섬세하고 약간 어머님 같고 이런 이미지인데, 와, 군복무를 어떻게 선택을 하셨어요? 젊은 시절에. 졸업 후에 육군 여군 장교 모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됐죠. 성격이 일반 여성들보다는 조금 적극적인 면은 있고 새로운 것에 대한 모험심 이런 건 아주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이라고 군대 못 가나 뭐 이런 군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은 호기심 그런 것에서 시작했고요. 군 복무 경험은 참 잘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군 생활이 어떻게 정치 활동하시는데 네.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어떤 도움이 있을까요? 군에서는 상당히 장교 그 훈련을 받을 때 리더십에 관련돼서 훈련을 또 받습니다. 네네. 부관 교육, 참모 교육 이런 것들 등등 늘 당당하고 자신 있게 네. 그리고 자신의 그 의사를 뚜렷하고 명확하게 이런 걸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했던 내용들은 지금도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많은 그 군대 내에 사병들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과 있었기 때문에 조직 생활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경험으로 좀 풀어나가지 네.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이정희 의원님은 엄마 같고요. 네. 아빠 같으세요. 그런 이미지가 좀 있는 거예요. 이래야 또 시너지가 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의정활동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이제 의정활동 시작한 지 경기도에서 이제 1년이 좀 지나갔습니다. 네. 어떻게 빠르게 지나갔습니까? 느리게 지나갔습니까?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정신없죠? 처음 1년? 네, 네. 어떠셨어요? 1년 동안 그래도 생각해보면 난 참 이건 정말 잘했다. 스스로 한번 칭찬을 한번 해보자면. 특별히 잘한 거 이렇게 내세울 만한 건 없던 것 같아요. 사실 솔직한 예. 마음으로. 그리고 어쨌든 간에 동료 의원들하고 네. 저희 경기도에 상임위가 여러 가지로 있지만 저희 보건복지 소관에 정치적인 걸 떠나서 의원들이 한 마음으로 다 이렇게 의견을 잘 소통을 해서 서로 통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를 저는 두고 싶어요. 굉장히 네. 중요하거든요. 또 특히 이제 경기도의 현안 문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 공공의료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제점들을 진단하는데 이번 구대의에서 저희 보건복지에서 굉장히 좀 밀도 있게 들여다봤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꼼꼼하고 또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서로 짚어봤다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예. 뭐 1년 생활하시면은 뭐 잘한 점이나 아쉬운 점 찾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렇죠. 앞으로 또 채워나갈 일들이 더 많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우리 문경희 의원님께서는 이제 8대 이어서 예. 9대에도 이렇게 재선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만큼 또 도민들의 신뢰가 두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떻습니까? 지난 4년 그리고 또 1년 나 정말 이거 잘했다. 한번 스스로 예.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저의 4년 의정 활동을 또 믿어주시고 그 결과로 지역 주민의 일꾼으로 다시 선택해 주신 우리 지역 주민들께 또 시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립니다. 저는 경기도 전체 문제로는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에 오른 해묵은 그 갈등이었던 학교용지 분담금의 문제 약 1조 2천억 원의 문제가 걸려 있었죠. 오랜 동안 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후로 관련 상임위원이었던 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실무위원으로 일하면서 학교용지 분담금 MOU를 체결하고 교육청과 도청 그리고 2020년까지 분할 그 전출에 약속을 이끌어냈던 것이 경기도 전체적인 현안으로서는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고요. 지역 문제로는 2010년도에 제가 첫 도의원으로서 출발했을 때 저희 아이들이 고3, 중3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그때 학생들이 입는 교복 문제 그런 것들에 좀 많이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경기도에서는 최초로 교복은행을 개설했고 연간 3억 이상의 우리 학부모님들의 주머니를 경감시켜 드리고 있는 것 그런 교복은행 정책을 편 것을 저는 상당히 좀 자랑스럽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정말 지역 현안 중에 하나는 우리 지역 묵현리는 좀 경제적으로 좀 낙후된 지역 주민들이 다세대 가구의 형태로 다닥다닥 이렇게 몰려있는 동네예요. 거기엔 초등학교는 있는데 중학교가 하나도 없어서 우리 묵현리 지역 아이들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0년도부터 묵현리에 중학교를 하나 설립해야 되겠다라는 큰 뜻을 가지고 있었고 경기도 교육청의 5분 발언 또 직접 건의도 하고 또 아침에 통학거리를 직접 재기도 하고 시간을 그렇게 해서 묵현리의 천마 중학교가 마침내 이제 설립이 됐어요. 그런 여러 노력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 필요한 곳에 학교를 설립했구나라는 그런 뿌듯한 마음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비 분담금을 해결할 때도 사실은 박수 한번 쳐드려야 돼요. 예. 근데 교육위원회 또 간사로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교육의 전문가신데 요즘 상임위원안들 경기도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뭐 급한 게 있나요? 경기도 교육청의 1년 총 예산은 약 12조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경상 지출을 뺀 이후에 정말 아이들 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또 기타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에 쓸 수 있는 그 예산의 폭은 상당히 좁아요. 근데 현재 누리과정도 각 그 광역 지자체의 부담으로 100% 교육청에서 다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교육 재정이 정말 열악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아마 17개 시도 교육청 모든 현안일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임위원회의 최고 현안은 올해는 누리과정을 곧 다가올 9월 추경에 어찌어찌 마련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왜냐하면 세수도 좀 더 많이 거쳐서 도청으로부터 넘어온 이제 세수도 좀 제법 있고 이렇게 해서 어찌어찌 맞춰졌지만 내년에 그 국가 경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랬을 때 과연 그 교육 재정이 어떻게 될까 좀 사실은 캄캄한 것 같아요. 당장 그 교육 재정이 열악하게 되면 각 학교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그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을 텐데 그것이 걱정돼서 경기교육 재정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마 교육감의 가장 큰 현안이기도 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함께 안고 가야 할 문제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교육 전문가님의 말씀 들어봤고요. 우리 또 이정희 의원님께서는 보건복지위원회 그죠? 활동하고 계십니다. 보건복지위원회도 진짜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요즘 어떤 일로 바쁘십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진주의료원이 폐쇄가 되기까지 여러 가지 정부에서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또 경기도에서도 예의가 없다. 음. 공공의료원이라고 해서 착한 적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병원마다 지금 경기도 6개 병원이 있는데 분야별로 착한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분야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공무원들의 어떤 그 자기 그 역할을 제대로 충실히 못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네네. 그런 걸 이번 기회에 경영계획 개선안을 내놔라. 근데 내놨어요, 사실. 내놨는데 보면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좀 써서 도민들이 그 신뢰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공의료원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네. 단초전을 좀 만드는 그런 과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뭐 올해는 네. 뭐 그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그렇죠.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대두됐잖아요. 사실 그 역할은 많이 잘했다고 봅니다. 발빠르게 나름대로 대처를 많이 했어요. 경기도에서. 그래서 신뢰 회복에 조금 도움은 됐지만 그래도 그 감염병에 대한 그 앞으로도 지금 이게 좀 잠재워진 거는 같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언제든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좀 마련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의료 기관들이 많이 뭐 방만한 경영이다, 뭐 착한 적자라는 어떤 그 울타리 안에 좀 숨어 있던 게 사실인데 그만큼 또 경기도 의원들이 그걸 감시하는 또 기능이 그만큼 그렇죠. 중요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지역을 좁혀서 남양주시로 왔습니다. 지역구 사랑하시죠, 지역? 그럼요. 의원님이 지역구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남양주시? 지금 네, 우리 그 남양주시 내에 화도읍, 수동면 그리고 동지역으로는 호평동까지가 제 지역구예요. 그래요. 네. 지역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지역구 정말 이거는 좀 고쳐야 된다, 해결해야 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고쳐야 된다기보다는 이제 마무리해야 될 사업과 네. 앞으로 우리 그 지역의 장점인 이런 자연환경을 보호해 가자는 측면에서 한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의 최고의 장점이 남양주가 물이 많은 또 물이 맑은 동네예요. 이 하천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안 되겠구나. 그런데 역으로 하천을 잘 관리하면 우리 남양주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좋은 천혜의 도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 내에 묵현천 하천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천 재정비 사업 완료하는 것도 좋지만 그 지천에 하천을 다시 한번 좀 준설을 해서 또 지천이 막히지 않게 또 지천에 그 오수관로를 통하지 않고 바로 하천에 버려지는 물들 시민 조직을 이끌어서라도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네네. 이제 하나는 우리 수건 사업인 화도체육문화센터 곧 이제 완공이 됩니다. 10월에 이제 곧 개관식을 할 텐데요. 여기도 또 마무리 공사에 또 우리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그 전에는 시책추진비라고 했죠. 예. 약 8억 원이 이제 마무리 공사비에 투입이 돼서 곧 개관이 될 텐데 개관이 된 이후에라도 주민들의 체육문화센터가 돼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 관심 갖고 이것이 마무리가 잘 되는지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이 저의 예, 숙제이기도 하고 그렇네요. 주민들의 숙제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지역에 또 네. 이렇게 체육문화센터가 들어선다는 건 참 네. 좋은 것 같아요. 전 예산을 많이 쓰더라도 그런 시설들을 많이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자, 우리 또 이 의원님께서는 지역구가 구체적으로 어디죠? 저는 이제는 오남, 진저, 별내에서 저희 오남만 따로 오남. 예. 이 지역구를 갖고 있는데 오남 같은 경우는 뭐랄까 여기 우리 15개 읍면동 중에서 그동안에 이제 남양주가 이제 천혜 우리 문경희 의원님께서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 그러면서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죠. 한강의 두물머리에서 그 한강까지 가는 그 상수도 보호구역, 네. 그린벨트 지역, 군사보호지역 이런 뭐 규제와 중첩이 많은 그 어려운 지역인데 제일 큰 문제가 이제는 뭐 지하철 문제라든가 물론 국회의원과 도의원과 뭐 시와 같이 협력을 해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지만 또 예산의 문제가 되죠. 예. 그런 거하고 또 우리 국지도 98호선이라고 굉장히 북부가 남부에 비해서 많이 열악하다는 그 생각을 도민들도 하고 계시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접근해서 그나마 그 마음을 조금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그 도로 환경 문제죠. 그 개선이 돼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왜냐면 또 중앙에서 나머지 그 도로 8.04km 되는 그 도로의 도로비 그 분담금 문제가 굉장히 큰
또 화두죠.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머리 아프시겠어요? 그게 이제 제일 머리 아픈 일 아니니까. 그럼. 98 국지도가 우리 이정혜 의원님 지역인 오남과 예. 제 지역인 수동을 잇는 네. 국가 지원 도로죠. 공동으로 이제 노력을 해야죠. 경기 북부 5개 우선 도로 사업으로 지정된 98 국지도에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함께 공동 노력해야 되는 지역 현안이기도 하고 네. 우리 지역 전체 남양주시의 현안이기도 합니다. 두 분이 이제 머리를 맡아서 그렇죠. 노력을 그게 하시겠네요. 저는 이루어지면은 네. 그 경기도와 그 강원도를 잇는 예. 그 허리거든요, 사실. 예, 여기서 화도에서 북부 쪽에 있는 그 서울 그쪽의 외곽 쪽으로는 주말이면 그냥 혼잡하잖아요. 네네. 그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두 분이 분산으로 힘을 합친다는 의미에서 네. 이야기 좀 진지하게 하셨으니까 힘을 내 크로스 한번 하겠습니다. 98번 국지도를 위하여 크로스! 역시 장교 출신이라 이 구령을 붙일 줄 아시네요. 자,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중에 이제 의정활동을 쭉 마무리 지으실 거 아니에요. 뭐 3년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그럴 때 나는 우리 도민들한테, 시민들한테 어떤 도의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이정희 의원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을 네. 들여다보면은 그냥 국민들이 뭐 국회의원, 뭐 지방의원 할 것 없이 지방자치 20년이 넘었는데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주장하는 게 도민들을 이해하고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언젠가는 그 정치인들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이 풀리지 않을까. 더 낮은 자세로 또 더 열심히 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정희는 땡땡 의원이다. 믿을 수 있는 의원이다. 신뢰할 만한 네. 믿을 수 있는 네, 의원이다. 네. 이정희는 그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의원이다. 알겠습니다. 우리 네. 문경희 의원님은요? 저는 우리 주민들이 좀 가려운 곳을 긁어주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의원이고 싶고요. 네. 필요한 현장에 항상 있었다라는 그런 의원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또 필요할 때 부르면 언제든지 와주는 의원, 앞으로도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서 부를 수 있는 의원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런 의원. 예전에 어떤 남성 의원님이 나오셔서 이제 그럼 효자손 같은 의원님이라고 했는데 그래요? 의원님은 이제 효자는 아니니까 효녀손 의원으로 괜찮네. 자, 믿을 수 있는 효녀손 의원으로 남양주시와 경기도를 위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하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TV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무더웠지만 이제 정말 책을 읽기 좋은 독서의 계절 가을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챙기시고 매일매일이 행복한 그런 건강한 나날이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T브로드를 시청하시는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T브로드를 시청하지 못하는 우리 지역 남양주 시민 여러분, 많이 안타깝습니다만은 또 저희 경기도 의회에서 일하는 저희 경기도 의원들은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늘 열심히 일하고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도민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민원들 언제든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도민을 대표하는 또 도민의 일꾼으로서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T브로드도 많이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늘 건강하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특별히 두 여성 의원님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굉장히 어머니 같고 푸근하고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두 분 정말 우리 도민들의 그 가려운 곳을 팍팍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짠 한번 할까요? 짠.